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본 있는 투자생활 근투생의 김민우입니다. 최근 시장이 하루는 오르고 또 하루는 빠지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서 마치 이제 좀 진부한 표현이지만 롤러코스터에 탄 것 같은 그런 어지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계좌를 단단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주도주, 또 주도 섹터, 아니면 뭐 대장주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런 종목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도주라던가 주도 섹터는 역시 아무래도 반도체일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다고, 그 초기 단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D램 반도체와 또 관련 중소형주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반도체 업황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슈퍼사이클 하니까는 뭔가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한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슈퍼사이클은 P와 Q, 그러니까 가격과 물량, 그러니까 수요가 동시에 모두 증가하는 그런 국면을 이야기하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미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서버와 PC에 들어가는 D램, 그리고 낸드 등의 가격은 점차 상승을 하고 있고, 이 상승 추세가 당분간 깨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여기다가 이 가격 상승을 우려한 관련 업체들의 재고 축적,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클라우드라던가 PC 등의 지속적인 수요로 인해서 공급이 극적으로 늘어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는 클라우드나 PC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공급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확대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뭐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1, 2년은 꾸준히 진행이 될 수 있는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점차 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나게 되고, 또 자율주행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또 전기차의 ADAS라던가 디지털 계기판, 그 다음에 자율주행 솔루션 등 뭔가 이 전자기적인 기능이 점점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D램이라던가 낸드 플래시 같은 이 메모리 반도체의 용량은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는 획기적으로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지는 못하긴 하지만은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기존의 DDR4 대비해서 성능은 획기적으로 상승이 되고, 또 전력 효율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죠. DDR5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또 이에 따른 교체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반도체 수요에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가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D램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대형주니까 중소형주 위주로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관련 종목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 종목 자세히 어떤 호재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8년간 공동 연구 개발 끝에 기존의 수입에 의존하던 고성능 레이저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하였고, 또 동사가 개발한 레이저 어닐링 장비 같은 경우에는 D램 생산 과정에서 웨이퍼의 일부분만 레이저로 가열을 했다가 또 냉각을 해서 표면을 가공시키는 기술로 회로가 미세해지면서 좀 발생할 수 있는 D램의 불량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장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램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볼 종목인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로 반도체용 산업가스를 충전하고 또 판매하는 유진테크 머티리얼즈를 종속 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체들의 3D 낸드 설치 확장 계획에 따른 장비 수요 증가가 기대가 되고, 또 D램 공급 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동사의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목받아서 D램 관련주로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션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용 화학 재료와 반도체 팹 설비 장비 생산 및 반도체 제조 공정용 화학 제품을 생산, 그 다음에 공급하는 회사로서 케미컬 소재와 특수가스를 SK하이닉스에 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점이 부각이 돼서 D램 관련주로 분류돼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한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테스트 업체로서 반도체 후공정의 핵심인 테스트를 주사업으로 하고 있고, 거기다가 D램과 관련해서 종합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D램 관련주로서 분류가 되어 있고요.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라인에서 사용되는
자동화 장비를 설계, 그다음에 개발, 판매 중인 업체로서 주력 제품으로는 양품과 불량품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반도체 테스터 핸들러가 있습니다. 동사 역시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업체들의 3D 낸드 설비 확장 계획에 따른 장비 수요 증가로 인한 기대감 때문에 D램 관련주로 부각이 돼서 움직이고 있고요. PSK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 전문 제조업체로서 PR 스트립 장비 글로벌 1위인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 같은 국내의 글로벌 업체들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가 미세 공정 장비 투자와 EUV, 그 다음에 파운드리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데 3D 낸드의 접근수가 증가하게 되고 D램 미세 공정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신규 장비 공급이 늘어나게 돼서 이에 대한 수혜주로서 기대를 받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PSM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패키지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해주는 전기 도선의 역할, 그 다음에 반도체를 지지해주는 버팀대의 역할을 하는 반도체 리드 프레임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D램이라던가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같은 반도체 칩을 만들고 또 이를 조립해서 반도체를 완성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D램 관련주로 묶여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IS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및 전자 부품 검사 장비의 핵심 부품이죠. 후공정 테스트 소켓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고 또 세계 최초로 양산화에 성공을 함으로써 반도체 테스트 소켓 분야에서 세계 1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주요 매출처로는 당연히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를 갖고 있고 또 이 업체들의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관련주로 묶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